더 록. 액션 영화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 당시 이 배우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거의 흥행한다고 보는 흥행 보증수표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뭐 유명 배우가 나온.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한석규 배우, 그리고 뭐 최민식 배우님, 그리고 뭐 송강호 배우, 그런 분들 이제 그 당시에 나오면은 흥행 보증수표라고 했었죠.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 니콜라스 케이지, 저희가 아는 그 캐서방, 캐서방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이제 원조 007 시리즈의 주연 배우 숀 코넬리. 지금 이렇게 봐도 좀 이미지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노년에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좀 뭔가 영감님인데도 좀 섹시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조지 클루니랑 같이 늙어갈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는 배우가 아니었나. 숀 코넬리,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고, 감독은 이미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트랜스포머 감독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가 감독을 맡았었죠. 설명은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제작된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90년대 액션 블록버스터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제리 브루크하이머 제작, 마이클 베이 감독, 니콜라스 케이지, 숀 코넬리, 에드 해리스 주연. 당시 마이클 베이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개와 작품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 이후 마이클 베이는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 주된 스토리는 트루먼 쇼에 나왔던 그 연출자, 그 사람이 여기서 악당으로 나오게 되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제 여기 에드 해리슨, 험멜 장군은 두건을 비롯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해병수색대의 정예대원 10여 명을 비밀리에 규합하여 미 합중국 해군 탄약고를 기습하여 VX 가스와 이제 미사일 15기를 탈취한 후 과거 30년간 교도소로 악명 높았으나 이젠 관광지로 유명해진 알카트라즈 섬을 헬리콥터를 타고 현수화강에 섬을 장악하여 요새화하고 이 섬을 찾은 민간인 관광객 81명을 인질로 억류한다. 그 정부에서도 이 별도 조직을 꾸리게 되죠. 이 팀을 이제 악당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생화학 무기 전문가이자 FBI 요원, 이제 여기 극중 이름이 스탠리 굿스피드예요. 굿스피드. 이 화학 무기 해체할 전문가와 존 메이슨. 그 숀 코넬리 극중 이름 존 메이슨은 이제 옛날 그 특수 요원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그 교도소 시설의 그 내부를 잘하는 인물이라서 이 팀에 합류시킵니다. 메이슨 그 숀 코넬리의 안내로 설계도에 없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이 알카트라즈 내부 침투에 성공하지만 끝내 침투 사실이 발각되고 이제 험멜 장군의 부하들과 네이비실 팀의 정면 격돌이 벌어지는데 주 키워드는 이 당시 마이클 베이식 액션 연출.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은 뭐 때리고 부시는 그 연출 엄청 잘하죠. 그 액션으로 그런 시원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 장면들이랑 그다음에 이 숀 코넬리 이 영감님의 그 노년의 그런 멋있는 모습, 그리고 흥행 보증수표 이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전성기,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다른 추천작 코네어도 좀 재밌습니다. 코네어도 아마 뭐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더록이랑 코네어 이런 좀 세트로 액션 영화는 유명하고, 요거는 뭐 수상 내용이 없네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시리즈 중 첫 작품이고, 주된 내용이 기차에서 만난 두 젊은 남녀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무대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랑을 다룬 영화. 프랑스 대학생인 이 여주인공
줄리 델피. 극중 이름 셀린느. 셀린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고 가을 개강에 맞춰 파리로 돌아가는 길이다. 셀린느는 옆자리 독일인 부부가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피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거기서 제시, 에단 호크, 이 미국인 청년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된다. 둘은 서로가 통하는 면이 있음을 알고 좀 더 서로와 대화하며 알고자 기차에서 함께 내린다. 그 여름쯤 두 남녀가 기차에서 만난 비엔나 곳곳을 여행하며 낮부터 밤, 일출 시간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처럼 다루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청춘 남녀들의 로망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인생 철학부터 사랑, 성적 욕구, 죽음, 교육, 인간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가 인상적이며 영화 시작부터 엔딩까지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러닝타임 내내 거의 두 사람만 나오며 두 사람만 말하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대사량. 이런 구성은 그 이후 이제 후속 작품에도 이어진다. 이 비포 선라이즈가 유명한 게 이런 그 잔잔한 이제 두 배우만 거의 출연을 하는데 주변 인물이 없어요. 극 중에서는 우연히 그 기차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시작되는 스토리라서 이때 그런 그 여행에 대한 로망으로 꼭 비포 선라이즈 이 작품을 꼭 꼽았어요. 다들 그 해외여행이나 일반 여행에 대한 로망을 비포 선라이즈 이걸 보면서 좀 꾸게 됐죠. 그 타지에서의 뭐 이성을 우연히 만나는 그런 꿈을 꾸지만 한 번도 뭐 일어난 적 없죠. 이거 여행에 로망만 있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아까 말한 그런 둘의 대화 그리고 잔잔한 분위기. 진짜 에단 호크의 리즈 시절이죠. 줄리 델피 이 배우도 엄청 수수하고 이쁘게 나왔었어요. 요 장면도 좀 기억에 남고 이게 비엔나 쪽이었나? 둘의 좀 풋풋한 시절 그리고 여행의 로망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로 이 비포 선라이즈를 꼽았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그 둘의 대사는 거의 생각이 안 나서 지금 30대 보는 또 비포 선라이즈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요건 나중에 한번 또 보고 싶네요. 주만지. 그 로빈 윌리엄스의 이제 그 대표작 중에 하나. 요즘에는 주만지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개봉한 그 드웨인 존슨, 잭 블랙이 출연한 그 주만지를 기억하실 텐데 요게 첫 오리지널 작품이었죠. 주만지. 요즘 주만지는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가 돼서 이제 내용을 이끌어가는 거였고 로빈 윌리엄스 아저씨가 주연한 이 주만지는 이 보드 게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이 주사위를 굴려서 완주를 해야 이 게임이 끝나는 내용이고 그 현실 세계에서 그 동물이 다 튀어나와요. 여기 이제 그 극 중에 그 게임 속에 사냥꾼 캐릭터도 나오는데 이 로빈 윌리엄스만 사냥하려고 하죠. 이 작품도 뭐 수상 내역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추천작으로는 당시에 재밌게 본 게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 다음에 후크, 그 다음에 플러버,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의 지니 연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그거랑 그 로봇으로 출연한 바이센티니얼맨까지 로빈 윌리엄스 작품도 좀 이런 감동적인 좀 그런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만지도 그 시절 기억에 남는 영화고 그 다음 작품은 제5원소 요거는 좀 SF 장르고 주연은 브루스 윌리스 그 다음에 저희에게는 익숙한 레지던트 이블의 그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을 맡은 영화고 내용으로 유명한 릭 배송의 이제 헐리우드
작품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5원소 리루 밀라 요보비치는 곧잘 얼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더니 탈주를 감행하고 하필이면 전직 군인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택시 기사 일을 하는 코벤 댈러스, 그 브루스 윌리스의 택시로 뛰어들게 된다. 몰려온 경찰들은 코벤에게 리루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리루가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그의 연민을 느낀 코벤은 경찰들을 따돌리고 대탈주극을 감행한다. 갑작스러운 불미스러운 조우에 언어도 다른 둘은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코벤은 리루가 거절하기 전에 남긴 코넬리우스 신부의 이름을 듣고 신부를 찾아간다. 그녀의 정체가 제5원소임을 안 신부는 그녀가 구사하는 고대 우주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겨우 소통이 되어 지구를 지키는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 제5원소를 모아서 행성 충돌을 막는 뭐 그런 내용이고 이제 SF 미래 배경이고 원소가 담긴 그 돌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원소들을 모아서 그 행성 충돌을 이제 막게 되죠. 그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인물 파란 외계인 소프라노 외계인, 이 외계인이 이제 나머지 원소를 갖고 있었고 그걸 얻어서 소행성 충돌을 결국 막는데 마지막은 그 제5원소가 파랑이었나? 그렇게 해서 뭐 막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행성 충돌을 막는 이제 선의의 병과 이 악당 게리 올드만 배우가 악당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것도 당시 좀 개성이 강한 영화여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아서 넣어봤고 당시 브루스 윌리스 추천작으로는 다이하드 시리즈랑 식스센스 이건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12몽키즈 등등 있고 제5원소 요거는 지금 보기엔 좀 명작이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기억에 남는 작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네마 천국 80년도 작품인데 이건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이기도 해서 시네마 천국을 마지막 영화로 넣었어요. 내용으로는 유명 영화 감독으로 활약 중인 토토는 고향 마을의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사망 소식에 30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어린 시절 영화가 세상의 전부였던 소년 토토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마을 광장에 있는 낡은 시네마 천국이라는 극장으로 달려가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친구로 지내며 어깨너머로 영사기술을 배운다. 어느 날 관객들을 위해 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해주던 알프레도가 그만 화재 사고로 실명하게 되고 토토가 그의 뒤를 이어 시네마 천국의 영사기사로 일하게 된다. 실명한 후에도 토토의 친구이자 아버지로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알프레도는 청년이 된 토토가 사랑하는 여자 엘레나의 부모님의 반대로 좌절하자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라며 권유하고 토토는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깨져버린 첫사랑 때문에 시리에 빠진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희망이 없는 마을을 떠나 로마로 가서 너의 일을 찾아라고 충고한다. 절대 돌아오지 말고 편지도 하지 말라는 알프레도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토토는 로마로 떠난다. 토토는 로마로 가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어 덕업일치를 이룬다. 그리고 알프레도의 충고대로 3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엄청 진지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 이 마지막 장면이 그 영사 필름 중에 알프레도가 그 편집한 좀 야한 장면들만 모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그 추억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그 아저씨가 된 그 토토의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요 초반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어요. 알프레도도 좀 푸근하게 생긴 이미지 아저씨로 나오고 토토도 아주 귀엽게 나오고 청년이 된 토토에게 이제 정말 이제 아버지처럼 그 토토를 위해서 정말 좀 잔인하면서도 좀 냉정한 말로 이제 성공에 대한 좀 진지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도 기억에 남고
이 음악은 저도 예전에는 뭐 이분을 몰랐는데 그 퇴근길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다가 그 여기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꼬네라는 분이 여기 음악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영화계에서는 엄청난 거장이더라고요. 그 영화 음악에 대해서는. 그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나무위키에서 이제 그 검색한 내용으로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편곡가, 미국의 존 윌리엄스와 함께 전 세계 영화 팬들과 음악 팬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명곡들을 작곡한 현대 영화 음악의 거성이자 20세기 전후 세대 작곡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거장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지금까지 400편이 넘는 영화 및 드라마 음악과 100여 곡에 이르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품 리스트를 보면 그가 지난 60여 년간 영화, 연극, 뮤지컬, TV, 국제적 이벤트, 콘서트 홀, 비디오 게임 등 음악 예술이 향유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과 지휘 활동을 병행해온 전설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자체도 명작인데 음악도 이 이제 천재적인 거장이 이제 만들어내서 더더욱 그 명작 중에 명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가 탄생한 것 같네요. 이거는 수상 내용을 제가 아까 검색했었는데 저번에 1989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같은 해 골든글러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이어 1990년 아카데미상에서도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이 시네마 천국까지 딱 10편 정도 준비해봤고 다음에도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